안녕하세요.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백명재입니다. 오늘은 가족이 겪는 2차 트라우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겪고 있는 심리적인 반응이 가족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외상의 영향은 직접 피해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아닌 타인의 외상 경험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간접적인 심리적 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2차 외상이라고 합니다. 2차 외상은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어 사건에 깊이 공감할 경우 발생하며 타인의 외상 경험에 대해 노출된 결과 외상 스트레스 반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가족은 피해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로 사건 신고부터 법적 절차까지 함께하면서 범죄를 간접 경험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심리적 외상, 즉 2차 외상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입니다. 가족들 역시 사건의 내용이 침습적으로 재경험되기도 하는데요.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실제보다 더 위험하고 끔찍한 장면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더 분노하고 불안해하며 언제 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과 염려가 높아지고 과각성된 상태로 쉽게 놀라고 주변을 경계하며 불면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안전하다는 신념 체계가 손상되어 불안하고 무기력해지며 고립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뇌세포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 보거나 듣기만 해도 내가 직접 경험한 것과 동일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이 뉴런으로 인해 타인의 감정에 대한 정보를 우리의 뇌가 인식하고 거울처럼 반사적인 행동을 하며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공감함으로써 타인과 연결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우울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떠신가요? 반면 즐거운 정서를 표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또 어떠신가요?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정서가 나에게도 전염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하는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싶어 하고 즐거운 정서를 표현하는 사람들과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그 정서가 전염병처럼 나에게도 고스란히 느껴지기 때문에 나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하는 사람과 멀어지고 싶은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곁에서 오래 지켜보는 것은 가족들에게 적지 않은 고통감을 안겨주며 이로 인해 가족 관계의 변화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족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피해자 역시 고통감과 죄책감을 보고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가족들은 평소보다 많은 관심을 피해자에게 주되 원래의 일상을 유지하며 자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피해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보호자에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스스로 인식하고 자신을 격려해 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발생의 원인을 찾기 위해 가족들은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가끔은 피해자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상대방에게 분출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른 갈등과 사건 후 심리적 반응에 대한 대처 방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기면 서로를 비난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범죄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는 가족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또한 사건 처리와 자신의 심리적 안녕을 위한 대처 방식에도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범죄 피해 후 보이는 심리적인 반응에 대해서 가족 모두가 이해하고 피해자에게 보이는 심리적 반응이 사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비난하지 마세요. 사건의 원인과 관련해서도 사건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일상으로 복귀하려 하거나 과도하게 괜찮은 척을 하거나 가족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는 각자의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피해자로 인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감정에 대해 잘 들어주고 적절히 반응하고 공감해 주는 것은 피해자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이 당연하다고 지지해 주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도 잘 돌봐야 합니다. 반복되는 사건 이야기로 인해 고통스러운 상태라면 이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피해자와 함께 나눠보세요. 피해자를 위해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지 마세요. 어쩌면 자신이 피해자의 유일한 지지 자원일 수 있습니다. 이런 당신이 흔들리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피해자의 회복이 빨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사회적 지지망을 좀 더 촘촘하게 구축해 보세요. 가족, 동료, 정신건강 전문가와 같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분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침서에 있는 심리교육과 안정화 기법에 대해서 가족 모두가 참고하고 연습해 보세요. 2차 외상으로 인해 가족 역시 피해자가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반응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 혹은 가족의 힘만으로는 힘이 부친다면 전문 기관의 도움을 꼭 요청하도록 하세요.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심리치료 지원을 하고 있는 스마일센터에서 도움 받으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립니다.